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량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가격이 고정된다. 맞아요? 자,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선, 수직선. 수평선이죠. 얘가 가격이고 얘가 양이니까 수평선이면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 양은 변할 수 있으나 가격은 위아래 변할 수가 없죠. 양은 변할 수 있는데 가격은 위아래 왔다 갔다 할 수 없죠. 그래서 가격이 고정된다. 맞고. 자,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이다. 맞죠? 비 내린다에서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중에 누가 큰 거? 수요량의 변화율이 큰 것을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죠. 얘가 얘보다 크다 작다? 작다라고 나와야 돼요. 탄력적인 것은 수요량의 변화가 큰 걸 얘기해요. 자, 4번에 가격 탄력성이 1이면 단위 탄력적이다. 맞죠? 이 말은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떻다? 같아야 1이 되니까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탄력성이니까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맞죠? 물론 더 중요한 건, 자, 이건 지문에 나왔지만 사실 3번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 탄력성에서 가격과 수요량 변화율 중에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면 탄력적,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으면 비탄력적, 같으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계산 문제 풀었죠?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잘 못 풀었더라도 잘 설명 들어보고 집에서 연습해야 돼요. 우리 학습 목표는 1일 테스트 문제를 100%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으니까. 자, 가격이 10% 하락하였다. 자, 근데 수요량이 5% 증가했다. 자, 가격 탄력성이 얼마냐? 그러면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식이 뭐다? 뭐 분의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자, 이렇게 식을 쓰고, 자, 가격은 얼마? 10%. 수요량은 얼마? 5%. 계산하면 0.5. 탄력성은 0.5죠. 이게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면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 볼 때, 야, 가격이 10 변했는데 수요량이 5밖에 안 변했어요. 그럼 양이 더 적게 변한 거죠. 그러면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비탄력. 그럼 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0.5 비탄력적. 자, 3번에, 자, 이번에는 가격 탄력성이 2라고 줬고 가격이 4% 인상되었다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자, 보죠. 자, 식이 이렇게 되는데 가격 탄력성이 2.0이라고 했고 가격이 4%라고 했어요. 그럼 수요량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얘 구하려면 얘와 얘를 곱하면 되죠. 넘겨야 되니까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네모는 얼마? 8%가 되겠네요. 자, 이게 탄력성으로 구하는 값이에요. 마지막에 얘가 증가냐 감소냐는 수요 법칙이 얘기해줘요. 비싸면 안 산다. 근데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8% 감소가 답이 되는 거예요. 8% 나왔고 감소. 자, 계산 문제 중에 실제 나왔던 기출문제를 제가 소개시켜 준 거고, 요즘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오지만 가장 쉬운 유형이니까 여기서부터 천천히 해 나가야 돼요. 자, 4번에, 자, 경기 변동이 순무계장이 있더라. 순환적. 불규칙을 뭐라고 하냐면 무작위적이라 그래요. 순무, 계절적, 그 다음에 장기적, 순무계장,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 자, 사례는 계절적 변동에 해당되는 사례를 구하래요. 자, 무역전쟁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자, 전쟁이든 재해든 정책이든 원인을 알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원인에 의해서 경기가 변하면 이걸 불규칙적 또는
무작위적 경기 변동이라 그래요. 그럼 얘는 무작위적 경기 변동이고, 자, 정부 규제 완화로 허가량이 증가했다. 규제와 관련돼 있죠. 얘도 뭐 무작위죠. 자, 건축 허가량이 증가율이 지난 5월을 정점으로 후퇴기로 접어들었다. 이건 뭐예요? 5월 나왔다고 해서 계절이라고 하면 안 돼요. 보니까 후퇴기라고 나왔죠. 회상후하 이 단어만 등장하면 무조건 뭐다? 순환적 경기 변동이에요. 자, 4번에 경제 성장으로 건축 허가량이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증가했다. 장기적으로 나오고 얘와 똑같은 말을 추세적으로 라고 얘기해요. 그럼 얘는 당연히 장기적 경기 변동. 자, 5번에 12월에 건축 허가량이 다른 달에 비해 줄어드는 현상이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겨울에 건축 경기가 안 좋다. 이건 뭐다? 계절적 경기 변동.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답은 그래서 5번. 자, 여기서 이 문제에서 틀리는 거 회상후하가 나오면 다른 지문 필요 없어요. 무조건 순환적.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즉 전쟁, 뭐 자연재해,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은 다 무작위적 경기 변동. 자, 거미집 이론에서 자, 1번에 가격에 대해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경우 수렴형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웠던 것이 수탄, 공기는 뭐다? 수렴형 이렇게 외웠어요. 자, 그러면 탄력성이 누가 크면? 수요가 큰 거죠. 그럼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경우 수렴형이다. 맞네요. 자, 두 번째.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을 경우는 뭐다? 순환형이라고 하죠. 틀렸죠? 답이 1번이에요. 자, 만약에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형,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형, 같으면 순환형. 자, 3번에 농축산물과 부동산의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이유. 가격이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한 이유, 폭등과 폭락을 설명하는 이론인 거예요.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이게 아니라 수요량은 즉각 반응하는데 뭐가 오래 걸린다? 공급이 반응하는데 오래 걸린다. 시차를 두고서 반응한다. 시차를 두고서 변화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수요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하는 게 아니라 즉각 반응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일정 후에 변하는 것은 수요량이 아니라 공급량이고, 즉각 변한다고 하는 것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량인 거예요. 모든 재화의 경우 수요는 즉각 반응해요, 거의. 근데 공급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숱한 공기를 외웠어야 되고. 자, 6번에 오늘 하이라이트 문제예요. 자, 기출문제와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A와 B, C 부동산의 모형은 뭐냐? 여기에 C가 들어가야 되고. 자, 보죠. 수렴형인지 발산형인지 순환형인지 보려면 수탄, 공기를 봐서 얘가 이렇게 해당되면 수렴형. 자, 그러면 기울기라고 나왔어요. 자, 기울기가 절대값으로 보는 거죠. 0.3, 0.7이니까 공급이 큰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급이 기울기가 크다. 무슨 형? 수렴형. 두 번째, 가격 탄력성이 0.59, 1.1이에요. 가격 탄력성은 공급이 크네요. 탄력성은 누가 커야? 수요가 크면 수렴형인데 공급이 크니까 얘는 뭐다? 발산형. 자, 세 번째, 함수식을 줬어요. 자, 그럼 기울기를 구해봐야죠. 자, 그러면 숫자나 부호 같은 거 없애버리고 P는 EQ만 남겨놨어요. 그럼 바로 P는 네모 Q니까 E가 뭐다? 기울기의 크기죠. 그래서 수요의 기울기는 2인 거예요. 자, 공급의 기울기를 보려면 숫자, 이 부호 없애버리고 2P는 4Q예요. 근데 1P는 네모 Q 돼야 되니까 2를 넘겨줘야 되겠죠. 그럼 결국
P는 2분의 4Q 이렇게 될 건데 이거 계산하면 얼마? 2. 그러면 기울기가 똑같네요. 무슨 형? 순환형. 답은 2번과 5번 똑같이 나왔네요. 죄송하고 2번이든 5번이든 둘 다 맞는 거고. 자, 7번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단어 뜻을 생각하면서 이해해야 돼요. 외우는 건 아니고. 국지성이 있어요. 지역에 국한된 성질, 똑같은 단어가 지역화가 있더라. 맞는 얘기죠. 자, 공급이 오래 걸려요. 맞죠? 공급이 오래 걸린다. 다른 말로 수급 조절이 어렵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이런 말 쓸 수 있죠. 맞는 얘기고. 완전 경쟁이에요? 불완전 경쟁이에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독과점들이 일어나요. 불완전 경쟁과 이제 앞으로 독과점 시정이다 라는 얘기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불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이건 뭐 학계론에서 같은 말로 쓰인다고 봐도 돼요.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하다. 독과점이 불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니까 얘는 더 나쁘고 얘는 덜 나쁘고 이런 거 없어요. 똑같이 나쁜 거예요. 불완전과 독과점은 같은 말이다. 자금이 필요해요. 고가다 보니까 자금을 융통해야 되겠죠. 금융이 필요해요. 얘도 맞고. 정보가 대칭이다 비대칭이다. 비대칭이에요. 대칭이 아니라 여기에 비가 들어가야죠. 자, 이 이유는 뭐냐면 개별성 때문에 정보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죠. 그래서 비공개돼 있더라. 정보가 비공개돼 있다라는 얘기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할 때 같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기가 매우 어렵다. 대칭적이지 않다. 같은 얘기예요. 나중에 좀 다양하게 표현될 건데. 자, 정보가 비공개되어 있다. 그러면 정보가 비대칭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개별성 때문에 조직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비조직화. 표준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비표준화. 이런 말도 써요. 이게 다 개별성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정보를 알아내기 어렵다. 그러면 거래할 때 똑같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다. 조직을 만들고 거래하기 어렵다. 같은 것끼리 묶기가 어렵다. 다 다르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8번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거의 질과 소득계층이 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주택의 순환 과정을 뭐라 그런다? 여과현상이라 그러죠. 여과현상. 단어를 이해해야 되고 이제 중요한 건 주거의 질도 변하고 소득도 변하는 거예요. 고가가 저가되거나 고소득층이 살던 집을 저소득층이 살던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여과현상. 자, 9번에 주거분리.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맞죠? 소득에 따른 주거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주거분리. 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에 저소득층 주거지의 주택은 할인된다 할증된다? 할증이죠. 실제 기출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할증되어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거지의 주택은 주어 고소득층 주택이죠. 얘는 옆에 붙어져 있는 저소득층의 영향 때문에 할인되어 거래된다. 이렇게 얘는 높이 거래되고 싸게 거래되고. 자, 3번에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저소득층은 옆에 있는 고소득층 고가주택에 오는 정의 외부 효과, 좋은 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가려고 하죠. 그러나 고소득층은 피하려고 하겠죠. 나쁜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고소득층은 부의 외부 효과를 피하려고 저소득층 주거지에서 멀어지려 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주거 분리가 생긴다. 외부 효과 때문에 좋은 건 누리려고 하고 나쁜 건 피하려고 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돼요. 자, 5번에 주거지가 분리되는 소득별 분화 맞아요? 맞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소득에 따라서 분화되는 현상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될 문제들 잘 보면 자, 6번 문제 꼭 풀 수 있어야 돼요. 숱한 공기를 바탕으로 해서. 자, 그리고 2번과 3번 이 계산 문제는 기초 중에 기초인 계산 문제예요. 탄력성에 관련된
계산 문제를 좀 더 어려운 것까지 나중에 배울 텐데 기초 문제 충분히 잘 풀 수 있도록 시간 하나 딱 정리해 놓고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열심히